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0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3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윤 2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을묘월 을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자, 묘월의 을목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보시고요.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에 따라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는 목이 되면서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된다. 그래서 을은 을목이 되는 것이고, 나무의 기운이고요.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간목과 마찬가지. 계절로는 이제 목의 계절은 봄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을목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을목은 음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을목의 특징인데, 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간목 또한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온기를 품고 있는 것, 계절은 봄이면서 간목, 을목 색깔은 청색을 나타낸다. 방향은 동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방향은 동쪽.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간목과 을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을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라고 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음양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여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양목 같은 경우는 좀 을목에 비해서 단단하고 크고 굵직굵직하고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쭉 뻗어서 자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간목이 되는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간목에 비해서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질, 좀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대립목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참나무 같은 거라든가 또는 우리 소나무 같은 거죠. 큰 적송 같은 것 또는 전나무라든가 또는 편백나무 같은 큰 나무를 주로 간목이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양류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잘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진 칡넝쿨 또는 다래넝쿨 같은 거 또 해당이 되고요. 꽃을 피우는 화초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제 꽃이 좀 많이 피고 있는데, 지금 꽃이 피는 것 다 을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련이라든가 또는 뭐 벚꽃 같은 경우는 간목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도 꽃을 피울 수는 있고요. 을목도 꽃을 피울 수는 있지만, 그야말로 목화통명이 돼서 뭐라는 거, 꽃을 피우는 것은 간목의 용도라기보다는 그런 을목의 용도인 것이고, 간목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 자체가 왕하게 되면 간목은 꽃을 피우는 목적이 아니라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목의 왕이 했을 때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을 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벌해서 제목으로 쓰는 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관사를 많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을 뜻하는 것인데, 정관인 경금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이제 을목이 경진시가 되면 왜 안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을목 옆에 바로 경금이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마치 화초 위에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칠살은 신금이죠. 신금. 을목이 신금을 보게 되면 마치 화초 옆에 가위라든가 또는 면도칼 같은 것이 있어서 을목의 줄기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관살 보는 것을 매우 이렇게 반기는 것은 아닌데, 가령 이런 경우 있어요. 수가용실 때, 개수나 임수가 수가용실 때 금생수할 때 관살은 쓸 수 있습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 같은 여름에 개수가 용실 때는 금을 쓸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목을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관살을 쓰는 것은 을목은 100%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묘월 같은 때 을목이 태어났는데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을목이 간목
보게 되면 이거를 갖다 뭘로 본다? 등락해 갑으로 이렇게 봐서 좋다 이렇게 보는데, 을목이 신약했을 때는 등락해 갑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을목이 이렇게 왕했을 때는 화초가 심어져 있는데 큰 나무가 있어서 그늘을 들이우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을목이 경금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경우죠.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경금을 쓰는 것은 을목을 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간목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쓰는데, 이거는 을목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간목을 제하는 용도,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쓸 수가 있다. 그 외의 대부분은 뭐를 쓴다?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고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게 되면, 화초인 을목은 그야말로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 목화통명을 이루는 국세가 된다. 목화통명이 되면 사람이 총명하고 말도 잘하고요, 똑똑하고 사람이 미남 미녀들이 많은 것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목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이 월령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월령, 묘월이 되는 것인데,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 월주의 지지를 말합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제강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월령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 계절 안에는 어떤 개념? 왕쇠라고 하는 개념과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주의 핵심은 뭐다? 이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중화를 이루느냐가 사주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그 포인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기 때문에, 사주 8글자가 다 똑같을 것 같지만 일간과 월령이 그만큼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월령 안에는 또 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절기.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춘분도 이제 얼추 지났습니다. 그래서 경칩과 춘분인데, 명리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 초춘인 인월에서 중춘인 묘월로 월이 바뀌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묘월은 어떤 계절? 목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인묘진월 같은 경우는 방향은 동쪽이 될 것이고요. 목이 왕한 목왕절이지만, 진월 같은 경우에는 목은 좀 약해지면서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월은 목의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인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목이 왕한 화를 생하기 때문에 목화가 인묘월에는 세력을 얻는 반면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게 되어 있으니 토는 세력이 약화될 것이고요. 수생목하지만 목이 많게 되면 목다수축이 돼서 수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은 목화는 세력을 얻지만은 금수 토는 세력을 얻지 못하고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묘월에 이제 오늘 일간이 을목이기 때문에,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목이 월령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걸 등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등령하게 되면 일간이 신왕 한 사주가 됩니다.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인데,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서 왕자는 억제하고 약자는 도와준다라는 이런 용시법이 있는데, 간목 같은 경우, 양목인 간목 같은 경우는 왕한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작벌하는 것이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을목 같은 경우는 작은 목이 있기 때문에 억부용신법보다는 왕자의 설이라고 해서 왕한 신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설기 순세해서 왕한 기운을 갖다가 발산시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을목 같은 경우에는 금을 쓰기보다는 화를 쓴다. 병화라든가 정화를 써서 을목의 기운을 발산시킨다. 이게 바로 뭡니까? 목화통명을 말하는 것이다. 원래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든 을목이든 인묘월에 태어나서 목화통명에 대한 진정한 목화통명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인월 같은 경우에는, 인월은 병화를 봐야 좋은 것이고, 묘월은 뭘 본다? 정화를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월 같은 경우는 춥기 때문에 조후의 의미가 있어서 병화를 쓰는 것이고, 묘월은 춥지가 않죠. 따뜻합니다. 그래서 병화를 넣는 것보다는 솔직히 정화를 쓰는 것도 좋지만, 병정화 굳이 놔둘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병화든 정화를 화를 보는 것은 일단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을목은 병화나 정화를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근데 묘월 같은데 화만 있고 수가 없게 되면은 화다수갈도 될 수 있겠지만은 춘한이라고 해서 봄에 가뭄이 들게 되면 봄에 파종을 많이 하죠. 꽃도 펴야 되고요. 파종도 해야 되고요. 했는데 물이 부족하게 된 봄에 가뭄이 들면 파종을 할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운 것도 물이 없게 되면,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어떻다? 그렇죠. 꽃 핀 것이 다 시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묘월의 을목은 화를 먼저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개수를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봄에 씨를 뿌려놨는데 물이 없어서 씨가 발화가 안 되면 그 해 농사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을목은 병화 개수를 쓴다. 병화 개수 또는 정화 개수를 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저 개수 자체가 목에 다수축이 되니까 지지로 개수가 뿌리가 있는 것은 필요하겠죠. 뭐 신금, 유금 또는 해수, 자수, 축토, 진토 이 정도 얻게 되면 개수의 뿌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령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일간의 특성을 알고 원령의 특성을 알면 다음으로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의 묘목도 음목이 되죠. 근데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 목을 봤으니 이건 비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비경격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간이 월지가 포태법상으로 제왕지가 되면 이거는 비경격이 아니라 이거는 걸록격이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되는 것이지만은 을목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돼서 일간이 신앙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걸록격이 되면 사람이 어떨까 성격이, 물론 을목 자체가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친화력도 있고 자생력도 있고, 자기 묘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하면 자기 주관도 지구력도 굉장히 있게 되는 것이다. 일간 왕하니까 을목은 뭘보다 식상을 얻어서 왕목의 기운을 발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화를 봐서 목화 통명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쉽게 말하면 물성을 봐서 나무가, 화초가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화를 보게 되면 언변달사, 총명달사라고 해서 굉장히 사람이 총명하고 키도 클 수도 있고요. 굉장히 외모가 화려한 사람들이 많고, 일간이 왕하다 보니 자기 지구력도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절대 굽히지 않고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걸록격의 성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일간이 왕한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 되는 것인데, 오늘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 다시 투출되어 있으니 비견이 매우 많죠. 묘목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을목이 같은 목이 많죠. 이거를 남자의 경우 비겁 중중이라고 하고요. 비겁 중중이라고 하고, 또는 여자의 경우는 자매강이라고 해서 나이 같은 무리가 많게 되면은 남자 같은 경우 처녀 장가가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고요. 자매강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나와 같은 무리가 많다라고 하니 남편이 바람을 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솔직히 말로 일간이 왕한데 남편이 바람 피면 그 남편 뼈도 못 치릴 것을 각오하고 바람을 피워야 될 것이다. 일단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남녀 불문하고 고집은 엄청 셀 것 같고요. 어렸을 때 일어난 아기들은 엄마들이 키우기가 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 개수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선생님, 일간이 이렇게 왕한데 개수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일간이 아무리 왕해도 이거는 그냥 비겁이 말해서 일간이 왕하니 수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봄에 나무가 많고 봄에 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꽃이 많다고 해서 물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물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니 개수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고, 개수의 근원을 만들어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를 보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유금은
그 수를 생해주는 아주 수의 근원이 돼서 좋은 것이나 문제는 무엇이다? 묘유충이 되는 것이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충을 구제할 수 있는 생시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월지는 뭐 사회 생활을 말하기도 하고, 뭐 부모를 말하기도 하고, 형제를 말하기도 하고, 일지는 내 배우자 궁인데, 일지 밑에 을목이 그 밑에 배우자 강에 7살인 유금을 갖고 있게 되면 성격이 강한 것은 강하지만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죠. 그죠? 내 발밑에 면도칼 있다 생각해 보세요.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묘유충까지 되어 있으니 조금은 불안한 정서장애 같은 것, 불안정한 정서장애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어렸을 때 아이 같은 경우 이렇게 묘유충이 되면 경기라고 하죠. 경기, 깜짝깜짝 놀라는 것, 그 다음에 불안, 그 다음에 분리공포라고 하나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충이 되면 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일간이 왕해도 이 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좋지 못한 그런 것이 되고, 특히나 일지를 충하는 것은 내 배우자궁을 충하는 것이니 결혼해서 내 가정이 좀 불안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죠. 병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묘유충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를 하지를 못하고요. 유금이 이거 같은 경우 묘목도 깨지면 유금도 같이 상처를 받으면 개수의 근원이 날아가 버렸는데, 그래도 자수를 이렇게 얻어서 개수가 여기 뿌리를 이렇게 둘 수 있게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또 묘월에는 뭐가 필요하다? 화를 봐야지만 목화통명이 돼서 그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병자시 자체는 생시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인데, 이 충이 돼서 이것이 안 좋은 것이지 병자시를 얻어서 병화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울로는 목화운으로 가서 좀 따뜻한 온기가 좀 살아나게 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똑같은 병화가 투출된다 하더라도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묘유충을 구제를 못하는, 유술합으로는 묘유충이 구제가 되지 않고요.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 가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병자시에는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도 수기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만, 병술시인 경우에는 묘유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수가 약한데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너무 뜨거워지면 을목이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다. 같은 병화가 투출됐다 하더라도 병자와 병수는 대운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유축합을 합니다. 이거는 묘유충이 어떻게 된다? 구제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축시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월에 정화를 얻어야지만 진정한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했고요. 유축합해서 개수를 생해주게 되는 것이니 이거는 나쁜 사주가 아니고 괜찮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운은 목화운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해시가 되게 되면 정화가 투출되어 있죠. 또 목화통명이 돼서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거는 묘유충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도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개수가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은 금수운이 아니라 이것도 목화운으로 간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병자, 정축, 정해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묘유충이 된다 하더라도 연지 이제 묘목이 다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자, 정축 또는 정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 목화운으로 가면 되겠고, 병술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인, 기묘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죠. 무인 같은 경우에 기묘로 볼까요? 아니, 무인으로 보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무토가 투출되게 돼서 묘유충도 되지만 무토가 투출해서 수를 또 파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니 무인시 좋지 않고, 기묘시 같은 경우도 다시 또 묘유충이 되게 되면은 이거 뭐냐면 왕자충세 세자발이 아니고 쇠신 충왕 왕자발이라고 해서, 이거는 쇠 약한 신이 원래 묘월에 금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약한 금이 아무리 금극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약한 것이 큰 왕신을 건드리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금이 문드러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진시라든가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진유합금에서 묘유충이 구제가 되나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을목을 갖다가 극한다, 을경 합의돼서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을목 옆에 바위덩어리가 하나 있는 것과 같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도 사신합 이 사유가 합의되죠. 이것도 충중봉합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충을 구제는 됐다 하더라도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을목을 갖다가 직극해 버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니 신경이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금이 많죠. 묘유충도 구제가 되지 않죠. 수는 그래도 세력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목화운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 목화운으로 갈 때 딸이죠. 초반부터 병자, 정축시, 정해시는 딸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병술시 정도 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